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출입할 수 있느냐, 또 출입할 때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사업 시행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장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출입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 등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청량을 하거나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조사하거나 또는 청량하려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타인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조사 또는 청량을 할 때나 장애물 제거 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죠. 이 또한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 지단체장의 허가를 받더라도 장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소유자라든가 점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 장애물 즉 예를 들어서 조사나 청량을 위해서 내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출입하는 데에 과실수 등이 있을 때에 출입을 못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과실수를 제거할 수 있느냐, 제거하려고 그러면은 내 동의를 받아라, 이 말이죠. 만약에 내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 인정 이전에는, 사업 인정 이전 말이 좀 어렵죠. 시행자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허가를 받으면은 어떻게 사업 인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용어를 쓰는 거죠. 이처럼 사업 인정 이전에는 보상 대상 토지에 있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지만은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는 동의 요건이 규정상 없습니다. 참 애매하죠. 이럴 경우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저 사람이 사업 인정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사업 인정을 안 받기 전이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좀 혼돈이 올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출입하고자 할 때는 한 번쯤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청량을 할 수도 있고, 지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해서 청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물 제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물론 법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업 인정 고시가 된 후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청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애물 제거 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라든가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맥상 명확하다고 법제처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라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애물 제거 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에 출입해서 청량이나 조사를 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등으로 손실을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의 청구에 의해서 시행자가 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참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출입하는데 내가 내 땅에 과실수가 하나 있다. 그럼 그 과실수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당연히 누군가가 잘랐느냐라고 수소문해가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과실수가 작을 경우에 만약에 시행자가 잘랐다고 하더라도 누가 잘랐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자가 이거 잘랐으니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법규상으로 우리가 이해상으로 보면은 피해를 입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를 해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죠? 자,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은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물의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역시 불복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실보상에 대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 시행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 인정 고시 후에 사업 시행자가 장애물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런 절차. 그러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소유의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동의를 좀 해달라, 조사 청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에 무작정 동의를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마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 손실 보상에 대해서 차후에 토지 수용소의 보상에 대해서는 장애물의 지상물이 증거물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수용할 때에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장애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장애물 제거에 동의를 해줄 때는 한마디로 부득이한 경우 보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라든가 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보상에 대해서 출입하는 자와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